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 7주에 걸쳐서 기출 지문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총 7주니까 1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1교시니까 1시간은 이제 그 일당백 필기 노트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기출 지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2교시는 이제 문제를 실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한 주에 한 최소 15개, 뭐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풀을 건데요. 어, 약간의 좀 우리 일당백 필기 노트에 있는 기출 지문하고 지금 제가 매주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는 그 문제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르냐면, 그 이유가 그 일당백 필기 노트에 있는 기출 지문들은 대개 그 30회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출 지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0회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제 프린트로 제가 이제 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그 매주 이렇게 제공해 드릴 문제들은 거의 한 25회 이전 정도? 뭐 이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식이 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거고, 일당백 필기 노트는 최근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특강을 통해서 그 한 10회 중반 때부터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작년 우리 35회 시험까지 지문들을 다 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 특강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언제 정도 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그 출제하러 우리 저 부산에 있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연수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출제위원들이 얼마 정도 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한 달 전에.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못 와요. 그러니까 언제 집에 오냐면 시험을 끝나야 오거든요. 우리 본 시험이 끝나야. 그러면 한 달 동안 못 온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출제위원으로? 절대 안 들어가지. 그렇다고 뭐 돈을 대단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2주 전에 소집을 해요. 딱 2주 전에. 근데 물론 이게 2주도 굉장히 뭐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근데 2주 전에 출제하러 들어가서 문제를 얼마 안에 만들어낼 것 같아요? 시험 날짜를 디데이로 잡고 2주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주 전이면 14일이잖아요. 14일 동안 문제를 다 만들어 내서 인쇄까지 하고 또 각 시험장까지 이렇게 배송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주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일주일 안에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검증도 하고 뭐 인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기존에 냈던 거 약간 바꾼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낸다든가. 그래서 우리 밀당백 필기 노트에 보면 왜 이렇게 빈출기라고 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1회부터 35회까지 문제가 있을 때 거의 한 10회 이전의 문제들은 사실 이제 풀어볼 가치는 없고, 한 15회 정도 이후에 문제들 정도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문제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기출 지문 특강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단기간 안에 실력 끌어올리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뭐 보시긴 하셨지만 이걸 좀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만 또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좀 연기를 좀 해주세요. 이미 다 보시긴 하셨지만. 자, 여기 이제 기출지문, 여기 이 테마 2에 보니까 기출이 좀 몇 개 나오죠.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무슨 법적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법. 그리고 민법이나 뭐 이런 여타 법에 비한다면 무슨 법적 성질도 있냐면 특별법적 성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에 가보면 1번에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있는데 얘가 혼인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혼인. 그러면 얘는
성년으로 되나요? 이게 되거든요. 무슨 법에 의해서 되냐면 민법에 의해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일 수가 있어요. 미성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법에 의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아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문제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그러면 성년, 미성년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 왜냐하면 민법에 뭐니까요?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개사법의 결격사유 문제를 출제하면서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이러면 얘는 여전히 뭐다? 그냥 미성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개사법의 문제고 민법 문제에서는 또 내용을 달리 하셔야 돼. 어떻게 달리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 얘기가 아니라 민법에서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민법에서는 또. 그러면 단독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야? 민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법마다 내용이 다른데 중개사법은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니까 예,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얘는 무시하고 얘는 여전히 미성년이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일반법,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3번은 우리 홈페이지 질문을 좀 몇 분이 남기셨던데 이 3번에 보면 개공이라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예, 이 개공이라는 주어 안에 뭐한 자 이런 의미가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등록한 자. 근데 등록을 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 등록한 자.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정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을 했다라는 말은 얘가 신분이 개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단 나오면 얘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아니면 안 받고 있다. 이미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을 안 받든 이걸 생각할 게 없어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규율 대상이라는 거는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적용 대상이지. 이거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신분 때문에 그런 거지. 신분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개공을 일반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반인이 보수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대. 일반인이 보수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대. 이건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보수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지. 예, 그거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왜 돈도 안 받았는데 규율 대상이냐면 신분 자체가 뭐니까요. 개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쭉 뒷테만 넘어가시면 용어 관련해서 기출 1번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우리 이제 재정 목적 안에 그리고 개공의 적절한 규율 뭐 이런 규율이라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법 규정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슨 성이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뭐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거 우리 지난주 배우셨던 거고요. 개공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라고 했는데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저 뭐다? 사실행위다. 왜냐하면 중개는 알선만 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우연한 단일회. 자, 이런 단어들, 우연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중간 말은 볼 게 없다 그랬죠. 이 말 자체가 우연한 단일회 이런 말 자체가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라고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우리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본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핵심어는 뭐라 그랬죠?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거. 결국에 중개란 뭐를 뭐 하는 거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행위 알선이면 당연히
중개에는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의뢰도 받고 뭐 부수도 받고 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지. 예. 어찌 됐든 간에 행위를 알선하는 게 뭐에는 들어간다? 중개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행위가 가능한지를 봐야지. 법정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할 수 있다. 예, 이미 만들어진 지상권을 양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4번하고 5번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배치를 한 이유는 뭐냐면 26회, 34회 뭐 이러면 거의 한 8년 정도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그 8년 전 거를 그대로 베낀 거라고 봐야 돼, 이게. 이걸 왜 베낀 거라고 봐야 되냐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베꼈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행위를 뭐 하는 게 중요하고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중개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지.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5번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얘도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 알선.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교환하는 행위를 뭐 하면? 알선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중개에 들어가지만 그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중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회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막 머릿속에 고민해가지고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문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 냈던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낸다고요. 자, 6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일회. 이 표현 나오면 결론만 보면 된다 그랬죠? 얘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일회성이나 우연성 이런 말들 나오면 그 다음에 7번에 가보면 컨설팅 업자가 이랬는데 역방향 화살표 해주시고 얘가 컨설팅 업자라는 것은요 개공이다 개공은 아니다. 개공? 아니지. 왜 아니죠? 여기 컨설팅 업자가라고 줬잖아, 주어를. 그럼 컨설팅 업자면 개공은 아닌 거잖아. 그 말을 꼭 개공 아닌 자라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컨설팅 업자라고만 줬잖아요. 근데 얘가 부수도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얘가 이제 컨설팅 업자니까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뭘로 했냐라고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야? 그러면 중개 행위 자체를 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뭐야? 중개업이지. 근데 이 중개업이 유등록 아니면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이지. 그럼 여기서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이거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3년 3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문제 푸는 팁인데 컨설팅 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3년 3천 때려야 돼.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8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말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전제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공인중개사는 무슨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지? 이 법에 따라. 근데 갑자기 또 외국법에 따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나라 일본에도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전문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러면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이건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잖아요. 26회 그 출제위원이 만들어낸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외국 자격을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것처럼 해줄 수 있냐 이거지.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본다 이거야. 이 법에 따라 뭐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9번은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등록입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얘가 뭐를 받았냐면 보수도 받고 중개를 제일 중요한 업으로 했대요. 그럼 이건 중개업이잖아. 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얘도 무슨 중개업에 해당한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꼭 무등록, 유등록 이거 따졌을 때 처벌을 하는 등록도 결국에 중개업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10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그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도 채색을 하나만 해볼게요. 행위의 알선. 지금 여기 계속 이 얘기를 지금 주고 있잖아. 지금 출제위원이. 그렇죠?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중개. 예,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설정도 일단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해요? 가능하지. 근데 그 저당권을 어디다 잡냐? 부동산에다가. 만약에 여기다 동산이라고 주면 뭐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동산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 이게 두 글자로 중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뭘로 했대? 업으로. 그러면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돼?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추가해서 뭘 하나 줬냐면 이 저당권 설정은 대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거랑 관련돼서 이루어지지. 예? 그러니까 저당권을 언제 잡아줘요? 예를 들면 남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애가 여자한테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러면 저당권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언제 저당권을 잡아줘요?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금전 소비대차. 예, 그러니까 이거랑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랑 같이 부수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살짝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면 이런 걸 바꾸는 게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잖아. 자, 만약에 10번 지문에서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이라는 말을 쏙 빼먹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 행위를 했대요. 예? 금전 소비대차 알선 행위만 업으로 했대. 예, 그러면 중개업이다, 중개업은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이 금전이라는 것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잡히는 요 행위가 중개행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어떤 말을 잘 주냐면 이따 또 나오겠지만 금전 채권이 중개대상물이냐라고 잘 주잖아요. 금전 채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금전 채권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에 개입을 해야 그게 중개업이 되는 거죠. 11. 소공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안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는 사람들이죠? 법인에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법인에서 높은 높은 그리고 얘네가 자격은 몇 분의 몇 이상 있으면 되고 3분의 1 대신 얘네가 뭐는 다 받아야 되고 교육은 다 받아야 돼.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 실무와 직무. 아니, 실무와 연수. 연수 교육은 다 받아야 돼. 뭐 이런 애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소공이라는 거죠. 뭐. 그 얘기예요. 줄여서. 반대로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2는 자격이 없어도 되잖아. 돌려 말하면. 그러면 3분의 2가 자격이 없다면 얘는 소공이 아닌 거지. 그럼 뭐에 들어가야 돼? 중개보조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성격을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12.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이 있는 자인데 개공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봐야 돼요? 소공. 없으면 뭐 중개보조원인 거고. 13. 보수받고 오로지 토지만을. 자, 여기 이제 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임목, 공장자단, 광업자단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임목만 전문적으로 중개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임목만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나무 사고 팔고 하는 거 관심 많아요? 예.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주로 나무를 사려고 할까요? 응?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무를 사려고 해?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지으면 나무 이렇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단독주택만 딱 지어놓으면 그 좀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심어? 그러니까 나무. 근데 나무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나무를 사서 심으면 이게 폼이 난다고. 그럼 나무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무를 살 때
한 20년, 30년 된 나무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원에다가 보통 심는 나무가 한 3개 정도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되게 나무를 어떤 특정 나무만 되게 좋아해요. 무슨 나무? 소나무 이런 것밖에 안 좋아해요. 나머지 나무는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봐야 돼. 특히 이런 나무들은 거의 보지도 않지. 이런 대나무 이런 거는 안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 안에다가 대나무 심어 놓으면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나무는 약간 이제 음지 식물이라서 그 대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가 기운이 좀 어떻게 보면 다운되는 거거든. 응? 소나무하고 달라서. 그러면 그런 데다가 대나무 안 심잖아. 그럼 그런 데다가 소나무를 만약에 두 그루 정도를 사서 심을 거다. 그럼 어디서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중개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봐요. 임목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하면 뭐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야? 임목 전문 중개업. 여기는 그럼 뭐 전문이에요? 토지 전문.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뭐. 안 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중개 대상물이든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14.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등록을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는 해당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해당하지. 근데 반대로 얘가 자격도 취득했는데 등록도 했어. 그럼 뭐가 돼? 개공. 취업을 했어. 소공.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 15.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보수 안 받았다는 얘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개업이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느낌. 자, 이제 중개대상물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기출 1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라고 했는데 토지가 있고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목은 부합물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대요. 그러면 얘는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라고 봐야 돼? 분리됐으니까. 얘는 그냥 동산인 거지. 그냥 동산. 예, 따라서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나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무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나무는 2개. 그죠? 뭐하고? 임목이랑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 이런 거 2개만 나무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선박. 선박은 톤수 불문하고 톤수를 불문하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 선박이 20톤 이상 되어지면 등기 능력도 있고 또 등기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준부동산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나 아니면 민법 시간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박이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는 그냥 취급된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규정 없잖아. 선박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박은 이제 25회 때 한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36회 때 이렇게 주면 어떡할래요? 항공기 있잖아. 우리 여객기 같은 거. 항공기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등기된 항공기 이렇게 나온 거야. 시험에. 이게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가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기는 왜 안 되는 거야?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규정이 없어서. 자, 3번에 이제 가압류된 토지. 여기서 핵심어는 뭐예요? 가압류 토지 중에서. 이거. 앞에 말은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버려도 되고 토지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되죠. 자, 4번은 별을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예, 동호수 특정 1번, 분양계약 체결 2번. 예, 그러면 1+2가 되면 이게 하나의 지위로서 인정을 해주고 권리로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분양권. 얘는 신고 대상이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냐 이거야. 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잖아. 분양권, 입주권 다. 그래서 이거는 1+2가 돼야 신고 대상이기도 하고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 있대. 그러면 분양권이 아닌 거고,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지. 예. 근데 동호수는 특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역시 분양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과 2가 다 돼야 되고요. 자, 5번에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라고 했는데 이 계약이 성립하도록 이거 자체가 행위 아니라 환매 계약을 하는 행위. 이거를 뭐 했다고? 알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뭐에 들어가요?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거는 달리 말하면 계약인 거지 뭐 계약.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뭐 교환 계약, 뭐 이런 환매 계약 이런 것들 이런 계약이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죠. 전형적인. 6번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위에서 제가 좀 요거 강조해 드렸는데 분양 예정자로 선정되어질 수 있는 지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선정이 됐다 아니면 선정은 안 됐다. 선정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이지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지위로서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정도 안 됐는데 입주권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이건 대법관들이 이런 용어를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어떤 문장? 입주권 가지고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떤 말? 선정이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권이면 중개대상물 되고 선정될 수 있는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7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받을 수 있는 지위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토권.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대토권. 이 대토권은 두 글자로 증서라고 보시면 돼. 증서. 그 증서. 증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8번에 요거 권리금도 한번 별을 한번 잡아 봅시다. 권리금은 앞에 무슨 가치라고 했냐면 무형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럼 권리금은 형태가 있는 없는? 없는. 그 얘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 아니지. 그 자체가 부동산은 아니지. 부동산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어떤 무형의 가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 1층에 분식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과 전라남도 해남에 평수는 똑같은데 분식집이 1층이 또 있어. 자,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아요? 이 건물 1층의 분식점과 전라남도 해남에 분식점이 있어요. 어떤 게 똑같은 평수는 똑같아. 둘 다 분식 판다고.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 이 건물이. 왜?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야? 그 도시니까가 무슨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야? 무형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지.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 보이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해남에 있는 분식집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해남에 있는 그 분식집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1년에 막 관광객 한 500만 명 오는 이런 바닷가의 분식점이면 어떡할래요? 그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임장을 해가지고 이 권리금을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이 권리금은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 권리금을 누가 평가한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다 평가를 하고 다녀요. 그게 우리 건물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금 평가도 일일이 같이 해요. 아무튼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9번은 미처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이 최근에 이거 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점유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미처굴 광물은 왜 안 되죠? 국가 거라서. 그리고 온천수도 국가 거야. 이게 나라에서 땅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금전채권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받을 돈. 그러니까 얘는 돈이잖아.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안 되고. 점유 내지 점유권은
말하자면 어떤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계약 관계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손에 지금 리모컨을 쥐고 있는데 이거 리모컨도 하나의 물건이잖아. 이거를 제가 쥐고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제가 갖고 있죠. 그럼 이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점유권을 상실하고 다시 잡으면 점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저의 그냥 정신작용인 거잖아. 이게 계약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점유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쓰지 않는다. 자, 10번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어는 아까 여기 가압류된 토지에서 핵심어는 뭐라 그랬죠? 토지. 그럼 여기서의 핵심어는 뭐야? 그냥 건물인 거지. 앞에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정으로 걸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 나왔어. 당연히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거죠. 뭐. 살짝만 바꿔볼게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건물. 가능하지. 안 될 게 없지 뭐. 위험은 하지만 안 될 건 없잖아. 예. 자, 11번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 특정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호수 특정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신 이제 동호수만 특정이 되어지면 안 되고 분양 계약까지 체결이 되어진다면 그 또한 가능할 수 있다. 12에 행정재산 나왔는데 이 행정재산은 행정용도로 쓰임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용이라고 그래. 공공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이름하여 무슨 재산?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데 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아. 그럼 무슨 재산이라 한다 그랬죠? 그거를 일반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공용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일반 재산 나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고 행정재산 나오면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건 용도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노원구청 청사, 지금 현 청사, 노원구청 현 청사는 공공의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그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13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은 같은 말로 금전 채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금전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원금은 똑같아. 이거랑 원금은 똑같을 때 만약에 어떤 거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 응? 이거를 갖고 싶지. 왜 이거를 갖고 싶어요? 이게 둘 다 원금은 똑같아. 받을 돈은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금전채권이고 이거는 피담보 금전채권인 거잖아. 근데 왜 이거를 위에 거를 갖고 싶다고 여러분 하셨어? 응? 떼일 염려가 없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무자가 안 갚으면 내가 근저당을 갖고 있잖아. 경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채권인 거지.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똑같은 금전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돈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13번 지문이 34회 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도 뭐가 계속 나왔었어. 금전 채권이 중개대상물 되는지 안 되는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34회 때 뭐만 살짝 준 거냐면 이 말만 준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줬냐면 우리 근저당 설정행위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우리가 이거 중개에 개입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피담보 채권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어순을 좀 바꿔볼게요. 어순을 바꾸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인 채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원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행위. 자, 다시 원인 채권을 이 원인 채권이 금전 채권이잖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줬어. 이거 중개 대상 행위 될 수 있는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제도. 기출 1번.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장이 일단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국장이 시험 직접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원칙 아니면 예외. 예외. 그럼 원칙에서 반하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칙에서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심의 의결 거쳐야지. 원칙에서 반하니까. 그러면 예컨대 이걸 또 살짝 바꿔볼까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라고 주는 거지.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OX. 그건 X야. 왜 X야? 그건 원칙이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 거를 하겠다는데 왜 의결을 거쳐? 예외로 빠질 때만 의결을 거치는 거다. 자, 2번은 시도가 시험의 합격자 결정 먼저 공고하고 얼마 안에 자격증 교부해야 돼요? 1개월 안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고 자격증을 국장이 교부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고 3.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시험 뭘로 하고?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 이 처분은 무효 처분을 말하는 거겠죠? 몇 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시킬 거예요. 5년간 정지시킬 거다. 질문. 이 5년 동안에 고용되어 줄 수 있다 없다? 고용인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중개부존으로 근무하는 건 되거든. 그 대신 이제 소공은 물론 안 되겠지. 어차피 이제 자격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고용인이 될 수 있냐 그러면 고용인 중에 중개부존이 되는 거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무효 처분을 받고 5년 동안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거야. 시험만 못 보는 거지. 그렇죠? 예. 자, 4번은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취소 먹고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예,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여기다 한번 봅시다. 이게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고 이거 그다음에 등록도 안 되나요? 예. 그다음에 고용도 안 될까요? 예.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고용은 되는데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 동안은 시험, 등록, 고용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자, 5번 자격증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랬죠? 교부한 시도지사. 얘가 원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 원적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자격증 번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격증 번호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개념 자체가.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하한과 상한의 제한 모두 있죠. 7번 중개부수 변경에 관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심의사항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보수 뭐 이런 것들 뭐 책임지는 거 이런 거 다 심의 의결 사항에 들어가죠. 자, 8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1차관이 되는 거 맞아요? 예, 당연직. 얘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 없다 그랬죠? 예, 임기 없는 거야. 임기는 2년짜리가 누가 임기가 있는 거야? 위원장 말고 위원들이 임기가 2년 있고 위원장은 임기가 없고 9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얘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떤 직책이 없는 거라 그랬죠? 부위원장이 딱히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은 협회에 대한 의결 이거는 소관 업무가 당연히 아니고 이거 누구의 권한이라 그랬죠? 국장, 국장 권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자격을 취득하고 뭐 하는 이런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시도지사이지만 시험에 관한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정하면 시도는 따라야 된다. 12.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렇게 여기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다. 이 얘기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고
읽으시라 그랬어요. 예, 그 본인의 대리인이었으니까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어요. 그럼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빠져야지. 이거를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재척사유라고 하죠. 재척사유가 되는 거고요. 13.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일심 전속성이 있으니까. 만약 양도되어다가 적발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뭐까지 취소? 자격도 취소. 왜냐면 여기는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14.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면 뒷문장에 몇 년 몇 천 받으라 그랬죠? 1년 1천. 얘가 뭐 유사명칭, 동일명칭 이거 쓰면 다 처벌받고. 15.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파고 다니면 이게 충분히 뭐할 우리 그 소지가 높아요. 오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소위 유사명칭으로 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역시 1년 1천. 예. 자, 이제 교육제도로 한번 가봅니다. 교육제도. 기출 1번.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 등의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고예방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할 수 있네, 그죠? 예. 그리고 2. 개공은 중개보존을 고용을 하거나 뭐 고용을 한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전에 직무교육 받았는지 받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그 앞에가 중개보조원이니까 뒤에를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3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여기 폐업 후 1년 이내에다가 우리 별을 좀 안 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폐업 후 1년 동안에는 종전에 자기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교육을 면제해 준다. 실무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폐업하고 1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 폐업하고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4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여기도요. 여기도 1년까지는 앞에가 이제 중개보조원들이 나왔으니까 무슨 교육은 안 받아도 된대. 직무 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 5.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몇 년에 한 번씩 연수 교육 받아야 될까요?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얘네가 안 받으면 제재 있나요? 어떤 제재? 500 과태료 뭐 있고요. 자, 6번. 한 명 회사가 여기서 한 명 회사에서 핵심어는 그냥 회사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회사가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 아니면 3분의 1 전원 다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교육 언제까지? 개설 등록 신청 전까지 받아야 되겠죠. 7번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뭐여야 해?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공인중개사만 책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시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얘는 언제까지? 설치, 신고 전까지. 그죠? 예. 자, 8번 개공이 폐업하고 1년 안에 여기 폐업하고 1년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소공으로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그러면 뭐에서 지금 뭐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냐면 개공에서 소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35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36회 때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뭐였는데 뭐로 바뀌어? 소공이었는데 개공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기출은 그렇게밖에 안 한다고요. 뭐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시간적으로. 그러면 소공이었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물론 이제 1년 안에 고용관계 종료되고 그럴 때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차피 유형이 같은 교육이니까 1년간은 면제해 준다. 9번 등록 신청을 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이랬는데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성립될 수 있지. 왜냐하면 사원이 100% 자격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얘가 사원이라는 신분이 이제 타이틀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얘는 나중에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받아야 돼. 실무를 받은 애들은 무조건 연수도 받아야 됩니다.
자, 10번. 개공이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 11. 개공과 소공에 받는 연수교육에는 변경사항. 우리 연수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2년마다. 그러니까 이 변경사항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이거 뭐 받으면 완전히 땡큐인 거니까. 13.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뭐. 연수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에서 몇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자, 1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거고요. 이거는 누가 부과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수교육은 누구만 주관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시도지사만 주관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문제 나간 부분까지만 좀 기초를 볼 건데 요거 여기 등록하는 부분까지만 좀 보고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페이지가 18쪽입니다. 등록 관련한 절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우리 오전에 수업 뭐 들으신 게 하신 건데 한번 다시 보죠. 뭐 다 봐도 나쁠 거는 없으니까. 등록한 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뭐 한 자가 등록을 한 자가 이 말은 일단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그럼 보증을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등록 먼저, 보증 나중.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3번 뭘 주겠다 이 뜻이에요. 등록증 주겠다 이 뜻이죠. 순서로 굳이 전개하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 뭐 안 했으면 등록증은 못 받네? 보증 설정을 안 했으면 등록증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 2번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요. 5천. 그리고 뭐 아니면 뭐일 것?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일 것. 다만 어떤 조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고 잘 나온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3. 법인인 개공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 포함 아니면 제외 이 자리 특별히 중요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분의 1. 4. 소공은 이 소공이라는 건 소속이 있는 아니면 없는? 있는. 얘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지. 그죠? 자, 5번. 법령상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여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라는 말이 무슨 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적법성.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안 되는 그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건축물은 안 된대? 가설 건축물. 얘는 왜 안 돼?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세든 월세든 이런 권원 자체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일단 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월세 이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죠. 7.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그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14조 업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얘를 달리 말하면 무슨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겸업 업무라고 얘기를 하죠. 겸업 업무. 이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질 것을 요하죠. 8번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하면 앞에 이중자 들어가면 뒷문장에 몇 년 몇천? 1년 1천. 뭐든지 이중자 나오면 1년 1천이고요. 9. 등록한 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러면 절대적 취소 아니면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10번 등록한 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여기서 등록증을 교부했다라는 얘기는 개공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개공의 숫자 플러스 요인 또는 마이너스 요인 이런 것들이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그거를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협회. 그래서 협회가 관리하는 측면이라 그랬어요. 협회가 뭐 관리해? 응?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협회에다가 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협회가 무엇을 관리한다 그랬죠? 이중자 들어가는 것들을 관리한다 그랬잖아.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뭐 이중 사무소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알려줘야지. 누군가 이걸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10일 대표 임원 사원 우리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만 법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하다. 예, 다 가능한 거고 여기서의 전원은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건. 예. 자, 요거 12가 먼저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을 하여 등록을 하고 종별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건 등록번호 자체가 좀 다르죠. 개인하고 법인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이 7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 여기다 통지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통지 뭘 알려줄까요? 응? 그러니까 등록이 됐다 안 됐다의 어떤 유무보다는 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등록번호를 당신 등록이 됐고 번호가 뭐야 이렇게 알려줘. 그럼 이 번호 가지고 뭐를 가입해요? 보증.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지. 예, 그러면 얘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돈을 벌 거면 상법상 뭐를 꼭 둬야 되고요. 영업소. 이거를 두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14.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까지 단락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종별 변경. 이 종별 변경을 할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는 건 등록번호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등록증 재교부. 그러면 등록 신청을 다시 해. 예? 등록 신청을 다시 해. 이 종별 변경은 뭐에서 뭐로 갈 때? 법인에서 개인, 또 개인에서 법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돼. 뭐를 바꿔야 하니까? 등록번호를. 예. 근데 등록증 다시 받기만 하면 되는 종별 변경이 있는데 뭐에서 뭐로 바뀔 때? 개인에서 개인으로 바뀔 때. 그렇죠? 굳이 따지면 무슨 계공이 무슨 계공으로 바뀌는 거를 말해요. 부계가 공계로 가는 경우를 말하죠. 그렇죠?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그럼 여기서 공계가 부계로는 못 가나? 이렇게? 못 가. 네. 왜 못 가요? 자격증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고 얘는 없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갈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야 돼. 언제로 돌아가야 돼요? 8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계가 법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야지. 이걸 다시. 위에 거 말하는 거잖아. 이게 보시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동안에. 근데 이게 35회 때 나오잖아요.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이제 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년, 4년 동안은 이게 유형을 또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뭘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우리 기출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